근감소증은 80세 이후 건강을 위협하는 가장 큰 적입니다. 특히 80세 이상 노인의 절반 이상이 겪고 있는 심각한 문제죠. 근감소증이 특히 위험한 이유는 단순히 근육이 줄어드는 것에서 끝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근육이 줄어들면 신체의 전반적인 기능이 저하되면서 여러 가지 건강 문제가 연쇄적으로 발생하게 되죠. 한 연구 결과를 보면 근감소증이 있는 노인의 경우 그렇지 않은 노인보다 낙상 위험이 3배나 높았다고 합니다. 특히 80세 이후에는 이러한 위험이 더욱 가속화되는 경향을 보입니다. 근감소증의 가장 큰 문제는 악순환에 있습니다. 근육이 줄어들면 활동량이 감소하고 활동량이 감소하면 더욱 근육이 줄어들게 되죠. 이는 마치 눈덩이가 굴러가듯 점점 더 큰 문제가 됩니다. 실제로 근감소증이 있는 노인의 경우 일상생활에서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계단을 오르내리기가 힘들어지고 물건을 들어올리는 것도 어려워지죠. 심지어 화장실 가기나 옷 입기와 같은 기본적인 활동도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근감소증이 면역력 저하로 이어진다는 점입니다. 근육은 단순히 움직임을 위한 조직이 아니라 우리 몸의 면역 시스템과도 깊은 관련이 있기 때문이죠. 근육량이 감소하면 각종 질병에 대한 저항력도 함께 떨어집니다. 감기와 같은 가벼운 질병도 쉽게 걸리고 회복도 더디게 됩니다. 이는 결국 삶의 질 저하로 이어지게 되죠. 또한 근감소증은 골다공증의 위험도 높입니다. 근육이 줄어들면 뼈에 가해지는 자극이 감소하고 이는 뼈 밀도 감소로 이어지게 됩니다. 결국 작은 충격에도 쉽게 골절이 발생할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것이죠. 특히 여성의 경우 폐경 이후 호르몬 변화로 인해 근감소증의 진행이 더욱 빨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성들은 더욱 주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근감소증은 정신건강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활동량이 줄어들면서 사회적 교류가 감소하고 이는 우울증과 같은 정신건강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근감소증이 있는 노인의 우울증 발생률은 그렇지 않은 노인보다 2배 이상 높다고 합니다. 하지만 다행스러운 점은 근감소증이 예방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적절한 운동과 영양 관리를 통해 근감소증의 진행을 늦추거나 멈출 수 있죠. 심지어는 이미 진행된 근감소증도 어느 정도 회복이 가능합니다. 근감소증을 예방하는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입니다. 특히 80세 이후의 건강을 위해서는 지금부터라도 시작하는 것이 좋죠. 가장 중요한 것은 단백질 섭취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식욕이 감소하고 단백질 섭취가 부족해지기 쉽기 때문이죠. 매 끼니마다 25에서 40g의 단백질을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백질이 풍부한 식품으로는 닭가슴살, 생선, 두부, 콩류, 견과류, 달걀 등이 있죠. 특히 65세 이상이라면 근육 유지를 위해 더 많은 단백질 섭취가 필요합니다. 치아 문제로 고기를 씹기 힘들다면 두부나 생선과 같은 부드러운 식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백질 보충제를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비타민 D도 근육 기능과 강도 유지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연어와 같은 생선류를 통해 비타민 D를 섭취할 수 있죠. 또한 아연과 비타민 A, C, E도 근육 건강과 면역 시스템을 지원하는 중요한 영양소입니다. 운동은 근감소증 예방의 핵심입니다. 특히 저항 운동이 가장 효과적이죠. 가벼운 웨이트 운동, 한발 서기, 스쿼트, 발 뒤꿈치 들기, 런지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일주일에 최소 2일은 근력 운동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같은 근육군을 훈련할 때는 48시간 이상의 휴식을 주는 것이 좋습니다. 각 운동은 1에서 3세트로 구성하고 한 세트당 10에서 15회 반복하는 것이 적당합니다. 유산소 운동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일주일에 150에서 300분의 중강도 유산소 운동이나 75에서 150분의 고강도 유산소 운동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빠르게 걷기, 수영, 수중 에어로빅, 계단 오르기, 자전거 타기 등이 좋은 예입니다. 운동이 어렵다면 일상생활에서의 활동으로 시작해도 좋습니다. 요리하기, 장보기, 정원 가꾸기와 같은 집안일도 근력 유지에 도움이 되죠. 특히 매일 하는 앉았다 일어서기, 운동은 노인분들께 매우 효과적입니다. 이런 운동들을 처음에 시작하기 귀찮더라도 반드시 습관으로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운동을 시작할 때는 가벼운 강도부터 시작해서 점진적으로 늘려가는 것이 좋습니다. 밴드를 활용한 운동, 가벼운 아령 운동 등도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죠.
혼자 사는 분들은 안전한 방법으로 운동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혼자서 바닥에서 앉았다 일어서기, 운동을 하는 것만으로도 유연성, 균형 감각, 협응력, 근력을 향상시킬 수 있답니다. 두 번째는 심혈관 질환의 위험입니다. 80세 이후에는 혈관의 노화가 급격히 진행되면서 심혈관 질환의 위험이 크게 증가하게 됩니다. 특히 우리나라 80세 이상 노인의 사망 원인 1위가 바로 심혈관 질환이에요. 이는 단순한 통계 수치가 아닌 우리가 반드시 주의해야 할 중요한 건강 신호입니다. 심혈관 질환이 80세 이후 특히 위험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먼저 혈관의 탄력성이 급격히 감소합니다. 마치 오래된 고무호스처럼 혈관이 딱딱해지고 탄력을 잃게 되죠. 혈관이 딱딱해지면 혈압이 자연스럽게 상승하게 됩니다. 이는 마치 오래된 수도관에 물이 흐르는 것과 비슷해요. 같은 양의 물이 흘러도 더 큰 압력이 필요한 것처럼 딱딱해진 혈관은 더 높은 혈압을 만들게 됩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동맥경화의 진행입니다. 80세가 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느 정도의 동맥경화를 가지고 있어요. 문제는 이 시기에 동맥경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다는 점입니다. 동맥경화가 진행되면 혈관 내부에 기름기가 쌓이게 됩니다. 마치 오래된 배수관에 기름이 쌓이는 것처럼요. 이렇게 되면 혈액의 흐름이 나빠지고 심장에 무리가 가게 됩니다. 또한 80세 이후에는 심장 근육도 약해집니다. 젊었을 때처럼 강하게 수축하지 못하게 되죠. 이는 마치 오래된 펌프가 점점 힘을 잃어가는 것과 비슷합니다. 혈전의 위험도 크게 증가해요. 혈관이 좁아지고 혈액의 흐름이 나빠지면서 혈전이 생기기 쉬워집니다. 이러한 혈전은 언제든 심근경색이나 뇌졸중을 일으킬 수 있죠. 심혈관 질환의 또 다른 위험은 증상이 잘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많은 분들이 심각한 상태가 될 때까지 모르고 지내는 경우가 많아요. 이것이 바로 침묵의 살인자라고 불리는 이유입니다. 특히 당뇨병이나 고혈압이 있는 경우 위험은 더욱 커집니다. 이러한 기저질환들이 심혈관 질환의 진행을 가속화시키기 때문이에요. 스트레스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나이가 들수록 스트레스에 대한 저항력이 떨어지면서 작은 스트레스도 심혈관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수면의 질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80세 이후에는 수면의 질이 떨어지기 쉬운데요. 이는 심혈관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운동량이 줄어드는 것도 문제가 됩니다. 활동량이 감소하면서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못하게 되고 이는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더욱 높이게 되죠.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특별한 방법들이 있어요. 나이가 들수록 더욱 세심한 관리가 필요한데 오늘은 독특하면서도 효과적인 방법들을 알려드리려고 해요. 지중해식 식단이 심혈관 질환 예방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올리브 오일, 견과류, 생선을 주로 섭취하는 이 식단은 혈관 건강에 매우 좋아요. 특히 80세 이후에는 이러한 식단이 더욱 중요해집니다. 혈관 탄력성을 위한 특별한 운동도 있어요. 일반적인 걷기나 달리기가 아닌 발목 회전 운동과 발가락 스트레칭이 매우 효과적입니다. 이런 작은 동작들이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혈전 생성을 막아주죠. 스트레스 관리를 위한 독특한 방법도 있습니다. 매일 10분씩 웃는 웃음 요가가 심혈관 건강에 놀라운 효과가 있어요. 웃음은 혈관을 확장시키고 혈압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수면의 질을 높이는 특별한 방법도 중요해요. 취침 전 따뜻한 발 목욕이 깊은 수면을 유도하고 이는 심혈관 건강에 매우 중요합니다. 발 목욕은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혈압을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죠. 호흡법도 매우 중요합니다. 478 호흡법이라고 들어보셨나요? 4초간 들이마시고 7초간 참았다가 8초간 내쉬는 이 호흡법은 혈압 조절에 놀라운 효과가 있어요. 아침 식사 시간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오전 7시에서 9시 사이에 하는 아침 식사가 심혈관 건강에 가장 좋다고 해요. 이 시간대의 식사는 체내 시계를 조절하고 혈압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색깔 있는 음식을 먹는 것도 중요해요. 보라색 양파, 빨간 파프리카, 청색 베리류 등 다양한 색깔의 식품에는 각각 다른 항산화 물질이 들어있어 혈관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가벼운 손목과 발목 마사지도 효과적이에요. 하루 5분씩 손목과 발목을 부드럽게 마사지하면 혈액순환이 개선되고 혈압 안정에 도움이 됩니다. 음악 치료도 놀라운 효과가 있어요. 하루 30분 정도 클래식 음악을 듣는 것만으로도
혈압이 안정되고 스트레스가 감소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방법들은 약물 치료나 기존의 운동법과 함께 병행하면 더욱 효과적이에요. 작은 습관들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면역력 급격한 저하의 위험입니다. 80세가 넘어가면 우리 몸의 면역 체계가 현저하게 약화되는데 이는 마치 오래된 집의 방어벽이 무너지는 것과 같습니다. 특히 우리 몸의 면역세포들은 나이가 들수록 그 수가 감소할 뿐만 아니라 기능도 현저히 떨어지게 돼요. 젊었을 때는 100명의 경비원이 있었다면 80세 이후에는 30명의 지친 경비원만 남아있는 것과 비슷하죠. 면역력 저하는 여러 가지 심각한 문제를 일으킵니다. 가벼운 감기도 큰 병이 될 수 있고 작은 상처도 쉽게 낫지 않게 돼요. 마치 작은 구멍도 큰 홍수를 일으킬 수 있는 것처럼요. 더욱 심각한 것은 잠복해 있던 바이러스들이 다시 활성화될 수 있다는 점이에요. 대표적으로 대상포진이 있죠. 젊었을 때는 면역력이 이를 억제했지만 80세 이후에는 그 힘이 약해지면서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암 발생 위험도 크게 높아져요. 우리 몸에서는 매일 비정상적인 세포들이 만들어지는데요. 젊었을 때는 면역세포들이 이를 잘 제거했지만 80세 이후에는 이런 감시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게 됩니다. 자가면역 질환의 위험도 증가합니다. 면역체계가 혼란스러워지면서 자신의 정상세포를 공격하는 경우가 늘어나요. 마치 혼란스러운 경비원이 집주인을 침입자로 오해하는 것과 같죠. 알레르기 반응도 달라집니다. 평생 알레르기가 없던 사람도 80세 이후에 새로운 알레르기가 생길 수 있어요. 반대로 기존의 알레르기가 갑자기 사라지는 경우도 있죠. 장내 면역력도 크게 약화됩니다. 우리 몸의 면역세포 70%가 장에 있다는 것을 아시나요? 80세 이후에는 이 장내 면역체계가 무너지면서 여러 가지 소화기 질환에 취약해지게 됩니다. 피부 면역력도 떨어져요. 피부는 우리 몸의 첫 번째 방어선인데요. 80세 이후에는 이 방어선이 약해지면서 피부 감염이나 문제가 잦아지게 됩니다. 백신의 효과도 떨어지게 됩니다. 젊었을 때처럼 예방접종의 효과가 충분히 나타나지 않아요. 이는 면역체계가 백신에 대해 적절한 반응을 보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스트레스에 대한 저항력도 약해집니다. 젊었을 때는 스트레스를 받아도 금방 회복됐지만 80세 이후에는 작은 스트레스도 면역력을 크게 떨어뜨릴 수 있어요. 수면의 질 저하도 면역력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깊은 수면 중에 면역세포들이 재생되는데요. 80세 이후에는 이런 깊은 수면이 줄어들면서 면역력 회복이 더뎌지게 됩니다. 이러한 면역력 저하는 결국 전반적인 건강 악화로 이어질 수 있어요. 하지만 다행히도 적절한 관리와 예방법을 통해 어느 정도 극복이 가능합니다. 면역력을 높이는 특별한 방법들이 있어요. 나이가 들수록 면역력이 떨어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올바른 방법들로 이를 예방할 수 있답니다. 인삼 다당체라는 특별한 성분을 섭취하면 자연킬러 세포의 활성도가 35% 이상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매일 6g 정도의 인삼 다당체를 8주간 섭취하면 면역력이 눈에 띄게 향상된다고 합니다. 슈퍼푸드의 조합도 중요해요. 베리류와 견과류, 녹차, 해산물을 함께 섭취하면 시너지 효과가 발생합니다. 특히 아침 식사에 이러한 조합을 포함시키면 면역세포의 활성도가 크게 높아진다고 해요. 장내 면역력 강화를 위한 특별한 방법도 있습니다. 발효식품과 프로바이오틱스를 함께 섭취하면 장내 면역세포의 70%를 활성화시킬 수 있어요. 특히 요구르트와 캐피어를 함께 섭취하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운동은 장거리 자전거 타기가 면역력 강화에 매우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실제로 80대 자전거 애호가들의 면역력이 20대 수준으로 유지되었다고 해요. 꿀과 프로폴리스의 조합도 면역력 강화에 탁월해요. 특히 아침 공복에 섭취하면 면역글로불린 생성을 촉진시킨다고 합니다. 멜라토닌 분비를 촉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저녁 9시부터 11시 사이에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면 멜라토닌 분비가 증가하고 이는 면역력 강화로 이어진다고 해요. 약용식물의 활용도 효과적입니다. 에키네시아와 엘더베리를 함께 섭취하면 면역세포의 증식을 촉진하고 사이토카인 분비를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지중해식 식단과 동양의 약선 요리를 결합한 식단도 추천해요. 올리브오일과 생선, 약용버섯을 함께 활용하면 면역력 강화에 시너지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방법들은 단순히 면역력을 높이는 것을 넘어 전반적인 건강 증진에도 도움이 됩니다. 꾸준한 실천이 중요하지만 갑작스러운 변화보다는 천천히 하나씩 적용해보는 것이 좋아요. 마지막 네 번째는 인지기능 저하의 위험입니다. 80세가 넘어가면 우리 뇌의 기능이 눈에 띄게 감소하기 시작해요. 이는 마치 오래된 컴퓨터가 점점 느려지는 것과 비슷합니다. 특히 해마라는 부위가 매년 2에서 3%씩 줄어든다고 해요. 해마는 우리의 단기 기억을 장기 기억으로 전환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이 부위가 작아지면서 새로운 정보를 기억하기가 어려워지게 됩니다. 전두엽의 기능도 크게 저하돼요. 전두엽은 우리의 판단력과 충동 조절을 담당하는 부위인데 80세 이후에는 이 부위의 활성도가 30% 이상 감소한다고 합니다. 뇌의 혈류량도 줄어들어요. 젊었을 때보다 20에서 30% 정도 혈류량이 감소하면서 뇌세포에 충분한 영양과 산소가 공급되지 못하게 됩니다. 신경 전달 물질의 분비도 달라집니다. 도파민, 세로토닌과 같은 중요한 신경 전달 물질의 분비가 줄어들면서 인지 기능과 감정 조절에 어려움이 생기게 되죠. 멀티태스킹 능력도 현저히 떨어져요. 여러 가지 일을 동시에 처리하는 것이 어려워지고 한 가지 일에 집중하는 것도 쉽지 않아집니다. 언어 능력의 변화도 나타나요. 특히 단어를 떠올리는 속도가 느려지고 복잡한 문장을 이해하는데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게 됩니다. 공간 지각 능력도 약해져요. 거리를 가늠하거나 방향을 인식하는 것이 어려워지면서 낙상의 위험도 높아지게 됩니다. 문제 해결 능력도 감소합니다. 새로운 상황에 대처하는 능력이 떨어지고 익숙한 문제도 해결하는데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게 되죠. 감정 조절도 어려워져요. 작은 일에도 쉽게 화를 내거나 우울해지는 등 감정의 기복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수면의 질도 인지 기능에 영향을 미쳐요. 깊은 수면이 줄어들면서 기억력 저하가 더욱 가속화될 수 있습니다. 사회적 관계의 감소도 인지 기능 저하를 가속화시켜요. 대화가 줄어들고 사회활동이 감소하면서 뇌의 자극이 줄어들게 됩니다. 특히 우울증과 같은 정신건강 문제가 동반되면 인지 기능 저하가 더욱 빨라질 수 있어요. 이는 악순환의 고리를 만들어 더 심각한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행스러운 점은 인지기능 저하를 늦출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다는 거예요. 80세 이후에도 맑은 정신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되는 방법들을 알려드리려고 해요. 음악과 춤을 결합한 활동이 인지기능 향상에 큰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특히 라인댄스나 탱고를 배우면 기억력과 집중력이 30% 이상 향상된다고 합니다. 두뇌 게임도 매우 효과적이에요. 체스나 바둑보다는 브릿지 카드 게임이 더 큰 효과가 있다고 해요. 여러 사람과 함께하는 카드 게임은 전략적 사고와 사회적 상호작용을 동시에 자극하기 때문입니다. 정원 가꾸기도 놀라운 효과가 있어요. 식물의 이름을 외우고 계절별 관리법을 기억하며 식물의 변화를 관찰하는 과정이 인지기능 유지에 도움이 됩니다. 요리도 좋은 방법이에요. 새로운 레시피를 배우고 실천하는 과정에서 기억력, 계획력, 집중력이 모두 향상됩니다. 특히 전통 요리를 배우면서 옛날 이야기도 함께 나누면 더욱 효과적이에요. 악기 연주도 추천해요. 특히 피아노보다는 우쿨렐레나 하모니카가 더 효과적이라고 해요. 악기의 크기가 작고 배우기 쉬워 성취감을 빨리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손글씨 쓰기도 매우 효과적이에요. 키보드 타이핑보다는 실제로 펜을 잡고 글씨를 쓰는 것이 뇌를 더 많이 자극한다고 합니다. 색채 테라피도 도움이 돼요. 다양한 색깔의 물건을 분류하고 배치하는 활동이 시각적 인지 능력을 향상시킨다고 해요. 목소리 크게 읽기도 효과가 있어요. 조용히 읽는 것보다 소리 내어 읽는 것이 뇌를 더 많이 자극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활동들은 꾸준히 하는 것이 중요해요. 매일 조금씩이라도 실천하다 보면 분명한 변화를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지금까지 80세 이후 급격히 건강이 나빠지는 주요 원인과 이를 예방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어요. 근감소증, 심혈관 질환, 면역력 저하, 인지기능 저하는 모두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방법들을 하나씩 실천하다 보면 100세까지 건강하고 행복한 삶이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건강한 노후는 결코 운이나 타고난 체질의 문제가 아닙니다. 꾸준한 관리와 올바른 생활 습관으로 충분히 만들어갈 수 있어요. 여러분도 오늘부터 시작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작은 변화가 큰 행복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더 건강하고 행복한 인생을 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